K2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이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나면 이곳을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하천변에 쌓인 퇴비를 지목하면서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이 야적 퇴비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LG엘로비전 이슈토크에 출연해 안동과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는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는 2,500여 가구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드디어 K2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이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나면 이곳을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뿐 아니라 최첨단 미래 인프라도 도시 곳곳에 도입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K2 공항이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이전한 뒤 남는 부지는 기존의 신도시 조성 수준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신성장 도시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뉴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K2 공항 후적지를 기존 신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신개념의 글로벌 미래 신성장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관광 상업 도시로 만들고 도심 항공교통과 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는 글로벌 관광밸리, 메디컬 헬스밸리, 미래 산업밸리 등 6개 지역으로 나눠 그랜드 쇼핑과 AI 시니어타운, 로봇 등 각각의 특화된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업해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우수기업 유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규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관광, 산업 이런 것들로 도약하는 데 아주 관건이 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뿐 아니라 주변 개발 제한 구역 100만여 평이 배후 지원 단지로 개발돼 공항 이전 부지와 연계되는 도시로 조성됩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대구를 찾고 첨단 산업 등을 통해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하천변에 쌓인 퇴비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봉화군 등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야적 퇴비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축사 분뇨로 만든 퇴비 위로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퇴비의 가스 제거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쌓아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덮개를 씌우지 않으면 빗물과 함께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물질이 하천에 과다 유입된 상태에서 일조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높아지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이 풍부한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가면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하천변에는 총 1,600여 개소의 야적 퇴비가 있고 이 중 약 40%인 625개소가 부적정하게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댐과 영주댐의 상류 지역인 봉화구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의 야적 퇴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다 보니 퇴비가 수계에 유입이 되면 낙동강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자체적 점검과 배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과 함께 하천 인근에 야적된 퇴비의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제방과 도로 등 공유지에 쌓아둔 퇴비는 모두 수거하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부와 대구지방경청은 그 녹조 발생의 주요 비점 오염원으로 야적 퇴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지자체와 합동 조사 중이고요. 퇴비 소유주 분들께서는 이제 그 야적 퇴비 적정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인근 공유지에 적재된 퇴비의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 8기 지자체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LG엘로비전 이슈토크에서 지자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짚어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학동 예천 군수는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예천 안동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안동시가 시 중점 추진 시책으로 예천군과의 행정통합을 내놓으며 두 지역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안동시가 갑작스레 행정통합을 이야기한다며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 초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통합 추진을 멈출 것을 안동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통합도시의 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에 관해서 아마도 논란이 거세질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도시에 각자 있는 경찰서, 교육청 등 모든 기관들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두 도시는 사사건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김 군수는 도청 신도시 인구가 7만 명이 넘으면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2만 명이 조금 넘는 지금 행정통합으로 예천군이 안동시로 흡수된다면 도청 신도시의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 원도심에 신경을 쓰느라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2,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신도시에 예산과 관심을 쏟을 수 없을 것이다. 도로 하나를 두고 안동과 예천이 나눠져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 김 군수는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이 이원화된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공공시설, 대중교통 관리 등은 안동시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선 8기 1년 특집 이슈토크 김학동 예천군수 편은 오는 28일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보건지소는 섬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바로 공중보건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 의사들이 해마다 줄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SK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진군 북도보건지소 내과 진료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며 진찰을 받습니다. 지금 배 아프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배 아프고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기초진료, 약 처방까지 고령의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방문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에선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오고 또 매 하루에 한 번씩 또 오는 분도 오세요. 지금 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 있나? 다 아프지. 온몸이 그냥 감기도 가고 뭐 그냥 이 다리야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물려치라고 가잖아요. 당초 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 의사는 2명. 하지만 최근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가 모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오늘 같은 경우 집에 있는 상비약을 다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보건소 가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인천 섬지역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21년 87명에서 2022년 82명, 올해에는 8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 저희 지소를 거쳐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노인분들께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응급 상황, 응급 질환인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응급 질환이다 아니면 뭐 비응급 질환이다 혹은 준응급 질환이다 이런 거를 감별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주민분들의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현실인데 그래서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범시민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공보위 감소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봉화와 영양 곳곳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다며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해 지역의 소멸을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재단법인 안중근 의사장군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국가공헌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한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국가보훈처의 부순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해마다 1조 3천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천 총도 이만희 국회의원이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관련 정의와 운전자 준수 사항,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도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여객운수 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귀농귀촌 통계를 조사한 결과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귀농 가구 수는 12,411가구로 이 가운데 20.4%인 2,530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했습니다. 전국 시군별로는 의성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5개 지역에 경북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